네, 안녕하세요. 보험 1번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동차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이어서 오늘은 2탄으로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상대편 보험사가 공제조합일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제조합의 합의는 정말 쉽지 않고요.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받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택시, 버스, 화물차, 렌트카 이런 단체의 보험회사를 공제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제조합은 민간 보험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는 수많은 가입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 큰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이 공제조합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공제조합은 말 그대로 특수한 조합원들 소수가 모여서 만든 하나의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조합의 구조를 한번 보면 조합의 회장이 있고 아래는 각 지역별로 각 지부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우리는 이 지역의 지부 관계자하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운영을 잘못하면 조합을 유지하는데 문제도 발생하겠죠. 무엇보다 합의금이 많이 나갔다가 나중에 보험료를 올리면 그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내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들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들의 눈치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접수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접수가 되더라도 합의 자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제조합은 민간 보험사처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대응 면에서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 공제조합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처럼 공제조합에 민원을 제기할 기관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민원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볼 때 민간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합의가 되겠지만 공제조합은 앞에서 말씀드린 특성 때문에 연락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인 건 맞습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고 한번 발생하면 할증 부분이 크거나 불이익이 많다 보니까 보험 처리를 잘 안 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고 접수도 잘 안 되고 합의금도 어차피 많이 못 받는다고 하면 그냥 쉽게 현금으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오히려 편하실 수도 있고요. 제시하는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그때는 공제보험 접수 받아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경찰서에 교통사고 조사계로 방문하셔가지고 사고 신고를 하신 다음에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민간 보험사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합의는 둘째 치고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고요. 타이밍 잘 맞게 해서 담당자와 협의를 잘 보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미하다고 하면 이때는 개인의 능력이긴 한데 담당자와 잘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은 개인적으로 저도 합의를 봤었고 고객님들 합의건들도 제가 지켜보고 했었는데요. 워낙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기 합의를 빨리 보시려는 고객님들도 있고 하다 보면 낮은 금액선으로 합의 보는 게 맞습니다만 타이트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때는 공제조합 담당자하고 좋게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보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한 해답을 드리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영상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험 1번지였습니다.